예, 전직 대통령 내외, 그러니까 네. 여야 진영 구분 없이 지금 계신 분들 모두 초청한다는 얘기로 들립니다. 그렇죠. 이게 이제 사실 정상적인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새 정부가 들어선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새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갖느냐, 그 기존 정부 또는 이제 다른 진영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, 일단 이재명 대통령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여러 이제 우려에도 그 불식시키듯이 이제 국민 통합을 이제 제일 첫머리로 강조를 해왔고요. 이번 그러니까 국민 임명식에 전직 대통령 그다음에 내외를 이렇게 초대하는 것 역시 이제 그런 국민 통합이라는 대통령의 어떤 약속 이 부분을 이제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. 이런 뭐 진보니 보수냐는 이런 여야나 이념을 따르지 않고 이제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행보다 이렇게 좀 대통령께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누가 이제 뭐 일테면 이제 어떤 진보 진영 쪽에 이제 대통령 뭐 전직 대통령 내외분들은 일테면 우상호 수석이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보수 진영의 대통령 내외분들은 이제 비서관이 요거 예. 때문에 이제 일부 논란도 좀 있긴 한데요. 좀 큰 틀에서 대통령실 얘기는 좀 큰 틀에서 보면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일테면 우 수석이 뭐 혼자 다 할 수는 또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라는 좀 양해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고 큰 틀에서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행보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좋겠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. 예.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, 물론 이제 경호구역 바깥쪽에서는 국민 누구나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일정한 경호구역 내에 초청된 10,000명의 국민들, 굉장히 특별한 분들이 오신다고요. 그렇습니다. 다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. 평화, 또 우리 독일의 이 또 파독됐었던 광부, 간호사 이런 다양한 우리의 역사 또는 국가 통합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지역별로 또 직업별로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.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임명식에 최북단 강원도 고성군민을 초청합니다. 그럼 이건 우리가 당장 알 겁니다. 바로 고성군 조금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금강산이 있죠. 그러니까 북쪽에 접하고 있는 바로 고성 군민들 평화의 상징이 됩니다. 이들을 초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8개 분야로 나눠서 이제 10,000명을 초청을 하는데 1945년에 출생한 해방둥이, 그다음에 애국지사, 독립유공자 당연히 이런 대통령의 행사에 포함이 돼야 되겠죠. 또 파독 근로자, 또 중동 건설 노동자, 또 인공지능 산업을 비롯한 신성장을 책임질 기업인들.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대한민국의 역사, 통합, 또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이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국민 임명식이 열리는 8월 15일은 제80주년 광복절이기도 그렇죠. 합니다. 그래서 오전에 경축식이 열리는데 국민 의례를 맡은 분이 배우 조진웅 씨라고요. 특별한 사연이 있을까요? 이 지난번이죠. 그 홍범도 장군 21년도네요 벌써. 홍범도 장군 유해 그때 봉환식 할 때 그때 같이 따라갔었던 배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필모그래피를 보면 뭐 김구 선생 역할을 했다든가 또는 암살 같은 이런 일제 때 영화에서 이제 독립투사 역할을 했다든가 그런 식의 역할들을 참 많이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. 또 2016년도에는 이런저런 행사들에 세월호 때 그 리본, 그 세월호 리본을 또 달고 참석을 할 때여서 하기도 해서 이 배우, 그러니까 이쪽 업계에서는 이제 개념 있는 배우다 이런 평가를 좀 받는 분이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뭐 표현도 언급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국민들에 대한 어떤 굉장한 깊은 사랑과 애정, 그 다음에 존중 이런 걸 담은 그런 표현도 좀 많이 하고 해서 개념 있는 배우다라고 많이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가만히 돼서 이렇게 국민을 직접 담당하는 그런 배우가 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. 이번 또 행사에는 또 그 안중근 의사의 외고 소녀죠. 최수아 이 학생, 초등학생인데 만세삼창을 또 직접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참 그 의미 있는 부분들을 두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예. 광복 80주년인 만큼 전날 그러니까 8월 14일 밤에는 전야제도 굉장히 성대하게 열립니다. 서울에서만 2곳에서 열리는데 일단 여의도 국회 일정 좀 알아볼까요? 그렇습니다. 이 대한이 살았다. 바로 대한독립 만세죠. 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광복절 전날 전야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 잔디마당에서 개최가 됩니다.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은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 광복회가 최초로 공동으로 주최하는 광복절 전야제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 통합의 의미와 역사의 의미도 이제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좀 서둘러서 가서
또 좋은 직관 자리를 또 차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정말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예. 유명 가수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합니다. 알리, 또 싸이, 네, 강남스타일, 다이나믹 듀오. 그러니까 그 외에도 뭐 지금 크라잉 넛을 비롯해서 한 번쯤 이 공연 놓치면 안 되겠다. 꼭 한 번쯤 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입장권은요, 무료입니다. 그래서 7일 오후 8시 15분부터 이것도 8시 15분의 의미가 있겠죠. 오후 8시 15분입니다. 네이버에서 예매가 됩니다. 여러분들 서둘러서 광클릭해서 또 표를 확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예. 여의도와 함께 전야제가 열리는 장소 바로 이 광화문입니다. 그렇죠. 아무래도 경복궁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우리는 빛이다라는 주제로 전통 예술과 K-팝이 만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고요. 예, 광화문 흥래문 광장에서 8시 열립니다. 이 국회에서 열리는 이 주제와 이 광화문에서 열리는 주제가 좀 다릅니다. 여기서 이제 광화문에서 열리는 이 행사의 주제인 전야제의 주제인 우리는 빛이다에서 이 빛이다라는 거의 의미가 좀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요. 45년 해방 이후에 이제 80여 년 동안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던 게 국민이고 예. 그 국민이 이 국가의 빛이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거고요. 또 이제 앞으로의 또 대한민국의 80년을 또 밝게 이렇게 좀 환하게 만들 것도 역시 국민이다. 이런 내용을 좀 담아내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를 이제 그 국민 주권 정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부분들,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공이라는 부분을 이런 어떤 전야제 제목에도 많이 좀 담아내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또 앞서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 앞 행사가 대중가요, K-팝 쪽의 이 연예인들이 주로 하는 행사라면 광화문 쪽 행사는요 국립무용단, 그다음에 합창단 이렇게 약간 클래식한 쪽의 콘텐츠도 좀 많이 좀 담겨 있어서요 대중음악과 이런 국악, 그다음에 뮤지컬, 합창, 전통 예술을 넘나드는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면서도 풍성한 그런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. 역시 뭐 무료고요. 내일 오전 10시부터 7일까지 문체부나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누리집에서 동반 1인까지 티켓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.